우리가 부자들의 심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연하게 굉장히 우리가 엄청난 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부자라는 개념과 심리라는 개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세 개가 지금 현재 제목에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과연 뭐냐? 부자. 부를 가진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재산가,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한 사람, 이런 거를 다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라는 건 즉 우리가 재산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많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련되는 거를 넉넉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어떻게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행복해지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관점에서, 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자의 개념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자,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아무리 많아도 혼자 살면은 많아도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많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많다는 얘기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거거든요. 비교. 즉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을 때 재산이, 돈이 많은 것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관계에 있질 않게 되면 제 아무리 많아도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아도 그냥 혼자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게 되는데, 요 많이라는 기준은 어디를 가져야 되냐면, 많다 그러면 적다도 있거든요. 또는 없다도 있고. 자, 적다 없다의 개념이 만들어져야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자기가 많은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없는 사람과 너무 많아서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분리가 되는 게, 왜? 반대가 있어야, 이 적고 없고 이런 게 있어야 많고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요때 내가 많다, 적다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와 상대가 있어요. 인간관계니까 나와 상대는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내가 바라보는데 내가 부자냐. 즉 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의 관점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아 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자,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없이 상대들의 관점에서 상대들이 너는 부자야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나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부자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부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부자냐 아니면은 또 상대들이 볼 때 부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상대들은 부자가 아니래.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자예요. 충분히 나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들이 보면 에게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무슨 부자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가 부자, 나는 부자라는 걸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제 넉넉한 부자야 라고 생각을 딱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에게 하고 웃어요.
왜? 부자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심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부자라는 걸. 그러면 일단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여유가 생겨요. 나에게는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일단은 여유가 생겨. 문제는 상대들이 인정을 안 해. 상대는 너는 부자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는 상대의 몫이지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유가 생겨요. 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도 알고 있는데 상대도 너 부자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이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근데 만족을 못 느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라고 가게 되면 나에게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나도 알고 있지만 상대도 알고 있다. 상대도 맞아 너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유는 안 생겨요. 여유는. 대신 편안함은 느껴요. 편안하다는 게 있어요. 이 편안함을 느끼긴 하지만 여유는 안 생겨요. 여유롭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대의 관점인데 상대는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볼 때 나보고 부자래. 근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즉 상대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먼저 나에게 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져요. 욕심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져요. 여기서 이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상대가 너 부자야 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아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관점을 갖게 된 거고 내가 상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부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 내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맞아.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나에게 내가 부자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욕심이 아닙니다. 뭐가 생기냐 그러면 지키려고 들어요.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계심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욕심을 갖느냐, 그 다음에 경계심을 갖고 있느냐, 편안함을 갖고 있느냐, 여유로움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심리의 관점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부로 갈 거냐. 그래서 요즘 우리가 통계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하는 사람들을 부자의 기준을 많이 이렇게 놔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사회적 기준이에요. 즉 인간관계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이런 정도가 돼야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회적 기준이 만약에 하나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기준이 형성이 돼 있으면 사회적 기준이 나의 기준도 아니고 상대 기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자에 관련되는 사회적 기준을 딱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부자에 관련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기냐면 경쟁만 생기게 되고 욕구 관련되는 것만 생기고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즉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여유를 생기게 편안함을 생기게 욕심과 경계심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회적 기준이 부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쟁을 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경쟁을 해야 하거든. 무조건 경쟁해야 돼. 왜? 그냥 사회적 기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관련되는 보편적 기준에다 맞추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안 뺏겨야 되고 이게 모두 종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 그리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자체의 욕구만을 갖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사회적 기준에 관련되는 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인간관계 관점에 관련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그게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관점으로 가게 되느냐. 나의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나 상대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물질에 관련되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유라는 거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감을. 그런데 나도 알고 있지만 상대도 그래 맞아 너 부자야 그러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진다는 얘기는 행복해지진 않아요.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면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편안함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대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들이 나를 부자로 보지 않도록 내 자신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추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 추구, 즉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추구가 있고, 하나는 관계적 가치 추구가 있고, 하나는 사회적 가치 추구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편안한데 좀 불편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내 가치 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대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뭐를 해? 나도 느끼지만 상대들이 느끼고 있어. 근데 내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소고시킨다고 우리가 표현하나 제거시킨다라고 표현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빼내야 돼요. 과연 그때 어떤 가치 추구로 그것을 빼낼 것이냐.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 지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저 사람 부자 아닌 거야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여기로 가요. 행복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일단은 가야 되는 핵심 맥락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적 관점인데 이건 뭐냐면 나의 관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를 갖고는 있지만 상대들에 의해서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들에 의해서. 여기는 상대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상대가 그래 너 정말 부자 맞아. 너 정말 대단해. 그래서 보니까 상대가 부자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이만큼을 갖고 있는 부자구나. 그러면은 이상하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상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욕구가 가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 나가는데 이때 이 욕심이 가치 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부자인 이 부에 관련되는 거냐? 즉 가치 추구의 방향, 즉 목표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욕구를 갖게 되니까 부의 욕구로만 들어가게 되면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못 나와요 거기서. 자, 그런데 이 욕심이 가치 추구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가치 추구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가치 추구는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추구해 나가면서, 즉 나를 중심으로 해놓고 상대들에게 어떻게 갈 거냐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 관점에서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상대 관점에서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 그래서 이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추구의 욕심, 부가 아니라 가치 추구의 욕심으로 가게 되면 이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추구가 무서운 거예요. 가치 추구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느냐? 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놔야 돼.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놓고 내가 편안함이냐 여유로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런데 부의 목적을 갖게 된 이 욕심을 부의 목적에다만 맞추면서 계속 상대방들에게 내가 부자, 더 부자네, 더 부자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심리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 재산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상대가 관련돼서 너 부자 맞아. 그런데 내가 봐도 그러네. 상대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이제 좀 이 정도 여유가 좀 이제 나도 그러고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면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왜? 상대들이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상대 관점에서 보니까 그 부에 관련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가지고 먼저 가지고서 상대를 평가하느냐, 아니면 상대의 기준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내가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지키려고 들면서 뭐가 생깁니까? 지키려고 되니까 안 써요. 안 써요. 지키려고 만들어요.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 지키려면서 돈, 재산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뭘 이렇게 크게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여기에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에 관련돼서 욕심을 내서 여기에 노예가 되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이걸 지켜야 돼. 왜?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키는데 이게 잘 지켜지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요걸 해도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불안해요. 계속. 내가 언제든 상대에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굉장히 불안하면서 쓰는 거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부자, 상대 관점은 당연히 부자야. 그러면 나의 관점에서 이런 경계심을 갖고 있게 되니까 뭐를 가져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고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나의 관점으로, 편안한 관점으로 일단은 전환을 해야 돼요. 편안한 관점으로. 그래서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은 상대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관점으로 일단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서 욕심을 가질 때 가치축의 욕심을 가져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나의 관점으로 저절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상태, 그리고 편안한 거를 여유롭게 만드는 상태로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욕심을 갖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부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부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행복하게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회에 공헌적이면서 이익적이면서 본인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기가 욕심 때문에 막 거의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10원 한 장도 못 쓰면서 그냥, 그럴 때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 노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그날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관점 차이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부자라는 개념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상대의 관점에서 부자라는 개념을 내가 갖고 갈 거냐 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부자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쟁하고 대립하게 되죠. 경쟁하고 대립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쓸 것도 쓰는데 왜 써요?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되냐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돈을 쓰는데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쓰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만큼을 더 가졌어. 그래서 왜 쓰느냐?
쓸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이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부자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는 부자라는 게 이 사회적 기준에 맞다라고 느껴지지만 여기에서는 부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하냐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해요. 승자와 패자. 그래서 승자가 다 먹는 거야. 그리고 패자는 그날 무덤으로 가는 거야. 이것만이 존재하는 게 사회적 부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부자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부자다 그러면은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고 뭐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100억이 없는 사람은 패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 즉 뭐냐면 계층을 그냥 아예 분리를 해버려. 즉 경쟁하고 대립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안 좋게 만들고 하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런 기준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기준이에요. 나와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이렇다라고 딱 결론을 딱 내려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요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사회가 바뀌게 되면 경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대립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만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다 먹어치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주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모든 거를 독식하고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의 사회적 기준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그 기준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관점도 필요 없고 너의 관점도 필요 없어. 이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최소한 우리는 알고서, 그러면은 이 경쟁하고 대립하는 데서는 어떻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준부터 없애야 돼요. 사회적 기준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그래서 나의 관점과 상대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질 못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인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뭐가 맞는다? 불행해진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꼴보기 싫거나 또는 그냥 내가 심포도 이야기 알죠? 분명히 부자가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거야. 왜?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부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불행해져요. 어디서 불행해져요? 아둥바둥거리면서 불안해지거나 욕심이 이걸 하다가 깨걸락해가지고 엎어지거나 요런 사람들만 본 거예요. 한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도 그러니까 패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아마도 부자가 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저렇게 힘들더라도 여러분 흔히 많이 하잖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안 하나? 그게 바로 뭐냐? 저 사람 많이 힘들대 뭐하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렇게 되더라도 나 한번 부자 돼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패배의식이 이미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 그게 대부분 사회적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불행하게 산다. 부자는 불행하다. 그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부자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많아요. 부자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결국은
나의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돈이 많아? 그런데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행복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이 느끼는 거예요. 상대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잖아요. 상대로 안 살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 심리가 어떻구나? 이 사람은 지금 행복이 아니라 불안하게 살아가겠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심리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라지겠구나.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정말 가장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 기준을 갖고 승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기준을 갖고 승자가 된 사람은 여기를 싹 무시해요. 여기를. 너 나 관심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이미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복의 길로 못 가요. 자기서. 왜? 패자가 되었을 때, 이 사회적 기준에 못 맞아가지고 패자가 되었을 때 나의 관점으로 가느냐, 상대 관점, 여기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패자일 때 기회가 와요. 승자가 된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 그래서 부자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껴가고 있느냐,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만 분석을 해도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보여요. 내가 가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